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보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업 때 나눠드렸던 메인 매출 유형 프린트 항상 꺼내 놓으시고 교재 페이지는 355페이지 기본 유형의 몇 가지를 추가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뒷부분에 했던 몇 회차 기출문제 예제를 가지고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매출 문제는 문제 읽으면서 팔았나 사왔나를 구분을 하시면 돼요. 팔았다라고 하면 매출, 공급자 입장에서 주된 매출인 제품 매출 또는 수고했던 자산의 매각이 돼요. 그래서 판매, 매출, 공급자 유형에서 증빙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사왔을 경우에는 공제 여부에 따라서 사왔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가 안 되면 54 불공. 불공제 내역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사왔다라고 하면 공제되면 증빙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왔다라고 하면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원재료 자산의 매입, 기타 자산의 구입이나 어떤 비용이 발생을 했을 때 부담한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입 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한동안 이 프린트를 계속 보시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355페이지에 유형들은 계속 동일한 유형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유형을 같이 한번 추가로 연결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1월 5일자에 서초약품의 제품을 판매했대요. 팔았죠. 팔고 증빙은 다음과 같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그럼 문제 자체에서 거래처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처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팔았으니까 나는 공급자 입장이 될 거고 내 입장에서의 거래처는 바로 서초약품이 되겠죠. 판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팔고 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시면 품명 있고 수량 단가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되고 공급가액 세 밑에 보시면 밑에 대금 결제가 현금 저는 현금 거래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수표에 금액이 써 있어도 얘는 우리가 매출을 하고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합 수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모두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어차피 현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표 항목에 금액이 현금이라는 거 연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도 프린트를 보고 연결하시면 팔았대요. 팔았는데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10일 과세유형. 저는 한동안 분계를 입력하는 화면 그대로로 연결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좀 귀찮다 하더라도 입력하는 화면처럼 했다가 입력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자동으로 분개해 주던데 그게 연결이 되시면 그때부터 조금씩 생략을 해 가세요. 처음부터 생략을 하게 되면 실제로 분계와 화면을 일치시키실 때 시간이 오히려 더 막 버퍼링이 걸려요. 문제를 계속 한 번 더, 여러 번 더 읽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분계에다 충분히 담아서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상단의 유형을 선택,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무조건 10일 과세 매출. 근데 쓰기로는 저는 그냥 과세. 자, 매출의 경우에 1로 시작하는 거, 매입의 경우에 5로 시작하는 거, 기본 유형에서는 그래서 과세라고만 썼고요. 공급가에 과세 표준 필요하니까 200만 원. 세액 자동으로. 우리 부가가치세 거래처는 서초약품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발행했어요. 법인이에요. 무조건 전자발행 의무자니까 전자.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 되는 거고 분기 유형은 대금 결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전액 거래가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대금 결제, 현금, 분기 유형 1번 현금을 선택하시면 매출이니까 현금을 받았겠죠. 차변에 현금을 자동으로 반영. 현금 220만 원. 그럼 실제로 이 문제는 첫 번째 줄까지만 반영을 하시면 하단 분계를 자동해 주실 거예요. 근데 자동에만 맡기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계 실력이 점점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점점 잃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계를 익힐 때까지는 자동이지만 연결해 보세요. 제품 매출, 부가세, 거래 징수,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하고 받아놓은 매출세액 받아놨지만 나갈 거니까 부채인 거죠.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자, 한 문제 한 문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 1급에서 문제 위에 보시면은 우리 아이나라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수업 중에 아이나라를 추가 등록을 했었던 거죠. 회사 등록했던 건데 지금 하게 되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연습을 할 때 다른 회사를 데려다 쓸 거고 다만 거래처만 제 마음대로 바꿔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 회사 등록부터 계속 집에서도 반복해서 연습을 하셨더라면 아이나라에 있겠죠. 그럼 그때는 아이나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임의의 회사를 데려와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 회사. 들어가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서 해당하는 날짜 01월 05일 가장 기본적이요.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 품목에다가는 문제 그대로 하셔도 되고 타이레놀이래요. 타이레놀 A형 수량 단가 있으면 입력 수량 20만 원 자동으로 반영해 줄 거고요. 실제 문제상의 거래처는 서초약품이 되겠죠. 아무데나 정보문산 매출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1번 선택 전액 현금 거래니까 현금 입금으로 하단에 자동으로 분계 완료 되셨어요. 자 그럼 2번 바로 가봅니다. 자, 2번 문제 우리 상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판매를 했대요. 판매, 그럼 매출의 거래가 될 거고요. 증빙 따라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러면 팔고 세금계산서, 팔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10일 과세가 되니까 위에 있는 문제랑 동일한 유형이요. 10일 과세 매출. 그럼 이때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품목이 A약품, B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입력을 할 때 품목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복수거래로 등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품목을 반영할 때 상단에 복수거래 또는 F7 요거 반영해서 같이 입력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입력을 하게 되면 수량 단가를 다 입력을 하면 공급가의 각각의 합계 금액이 이제 메인 화면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상에서도 전체 합계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과세 표준은 1억 6천이 되는 거고 부가세는 지금 매출세금 1,600만 원. 우리가 매출한 거래처는 우리 상사. 실제 백데이터가 없으니까 다른 회사 선택해서 할 거고요.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니까 전자체크.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 대금결제에 따라서 밑에 분계 유형을 선택을 하시는데 제품을 팔았대요. 주된 상거래.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일 때만 우리는 이 외상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 외상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자동으로 해줍니다가 되죠. 여러분들 유형 프린트 보시면은 이 외상을 선택하는 건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
매입거래라면 외상 매입금만 자동으로 해줍니다의 의미니까 지금 주된 상거래니까 이 외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단 분기는 전부 자동이 되겠죠. 매출을 했으니까 수익 발생은 대변, 제품 매출 1,600만 원. 매출하고 거래 증수한 부가세 예수금, 매출 세액만큼 부가세 예수금 역시 자동 반영. 그래도 매출의 부가세 거래, 분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자동이지만 한동안 분기 연습합니다. 주된 상거래에서 외상이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1,760만 원. 입력 완료하시면 되죠. 이렇게 분계는 완료. 자, 바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액이 맞지요? 어차피 입력을 하면 차변 금액 일치가 돼야 되니까 확인해서 연결할게요. 제가 위에 1억 6천 쓰고 뭔가 이상이 있어요. 밑에 단위를 제가 낮춰버렸네요. 1억 6천. 그러면 얘도 1,600. 그러면 얘도 1억 7,600. 이렇게 해서 입력해 볼게요. 어차피 입력을 여기까지 공개 잘했다라면 입력하면서 금액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날짜 1월 6일자 06일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 10일 과세. 저기 품목이 한 칸이에요.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 칸이 있는데 마우스를 콕콕 찍어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단 우리가 입력을 할 때 항상 위 아니면 아래에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요. 그리고 항상 우리 도움 코드는 F2.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복수 거래를 입력을 하시면 밑에 품목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에다가 각각 입력을 해봅니다. A 약품, 비용 없으니까 수량 300, 단가 40만 원, 자동으로 금액을 계산해주고 B 약품, 수량 200, 단가 20만 원, 입력. 그러면 합계 금액 1억 6천 잘 반영됐고요. 그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은 ESC, A 약품 외해서 합산된 금액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자, 거래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남진상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존 거래처는 코드란에 그냥 한글 두 글자 하시면 돼요. 남진상사. 역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2번. 주된 매출에서 외상거래니까 2 해주시면 하단은 전부 자동으로 반영. 3번 문제 할게요. 3번 문제. 비사업자 개인 정지훈에게 제품을 소매로 판매를 했대요. 그럼 역시 판매 매출인 거고요. 33만 원 부가세 포함인 거죠. 그럼 이 금액은 공급 대가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물론 30과 3만 원의 구분이 잘 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는 100과 10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금액 중에서 110 중에 100을 계산하면 됩니다. 라고 했고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나누기 1.1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30과 3만 원 지금 확인이 되시고 자 팔았대요. 대금은 자기가 수표로 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그러면 팔고 세금계산서 발행. 그래서 10일 과세. 제가 지난 시간에 뒤에 있는 실전 예제로 간 이유는 여기 있는 문제 예제들은 동일한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해요. 물론 문제 표현들이 각기 다르겠죠. 그걸 연습을 시키는 파트니까 제가 지금 10일 과세 유형만 같이 함께 할 거고요. 나머지는 각자 시간 되시면 쭉 연습해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기출문제, 메인 매출 부분들만 근데 앞서 일반 점표도 배웠으니까 실무, 메인 매출까지 끊어서 반복해서 분개하고 입력하는 연습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된 동일한 유형,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니까 10일 과세.
네, 동일한 유형이니까 과세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빠르게 판단해서 입력까지 빠르게 하는 거 연습도 필요하시겠죠. 3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비사업자 개인이래요. 네, 느낌상 이름이니까 거래처 두 글자 정지, 두 글자 정도만 전자 발행했으니까 전자 체크.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고요. 자기합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여기 마지막에 본 게 유형은 대금 결제에 따라 선택. 자기합 수표는 뭘 받은 거다? 현금. 그럼 여기에서 현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단에 현금 입금을 자동 반영. 결국은 다 자동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반복해서 회계처리 연결하셨으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되세요. 제품 매출일 거고요. 금액 30. 부가세 예수금 3만 원. 그럼 전액 현금입니다. 차변에 현금 33만 원이 되죠. 공급 대가만큼 받았을 거니까 이렇게 입력. 자, 어렵지 않지만 밑에 있는 문제랑 또 비교를 하나 좀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입력을 할게요. 날짜, 해당하는 날짜 1월 7일자로 가서 071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10일 과세 반복하면서 하시면 점점 속도가 붙을 거고요. 자, 개인이 있을까요? 아무나. 김관우가 있네요. 김관우 선택 전자 1번 현금 거래 1번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차변 현금 입금 자동으로 반영 완료.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이제 앞선 유형하고 다른 유형이 될 거예요. 2번을 봅니다. 자, 1월 8일 거래인데 지난달 서초약품에 외상으로 판매했던 어쨌든 팔았대요. 매출 거래가 됐을 거죠. 매출 판매했던 제품 중에 두 개가 개당 공급가액이 20만 원. 그러면 두 개니까 40만 원이 되겠죠. 40만 원 부가세 4만 원이 불량으로 판명이 돼서 반품됐대요. 그럼 내가 팔았던 게, 즉 매출이 다시 줄여야 되겠죠. 돌아왔습니다가 돼요. 그럼 이전에 세금 계산서 끊어서 팔았던 게 반품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이전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찢어버리느냐? 그대로 마이너스에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부의 세금 계산서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찢으니까 매입자 너도 찢어버려 이게 아니라 기존에 발행했던 거 그대로 신고했을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에 입력하는 방법은요. 기존 내용 그대로 가지고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물론 대금 결제에 따라서 분계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나오는 유형은 반품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외상대금과의 상계처리예요. 그럼 그때 대금 결제를 그냥 이 외상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그럼 그대로를 가볼 건데요. 이 문제 사실은 앞에 있는 이 서초역품에 이렇게 했던 거 중에서 이 얘기가 돼요. 이렇게 했던 거 중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의 마이너스니까 팔고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지만 매출 세금 계산서가 될 거니까 유형은 10일 과세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제품 매출 대변에 있던 거,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던 거를 그대로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 위치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 자,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는 입장, 매출자 입장에서 발행이니까 10일 과세 매출을 선택을 하시고요. 금액 40만 원이에요. 수량 단가 넣어주셔도 되고, 근데 마이너스 40만 원.
부가세 마이너스 4만 원. 거래처 문제사항으로는 서초약품.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전자 발행.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고요. 대금 결제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 하단 분계 먼저 연결할게요. 기존의 제품을 팔았습니다니까 우리는 원래가 뭐다? 제품 매출이에요. 원래가 40만 원. 부가세 일부분이긴 하죠. 부가세 예수금도 그 위치 그대로 해서 4만 원 줄어들면 되고요. 기존에 받기로 했던 외상 매출금도 44만 원 줄어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위 상단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걸어주게 되면 하단의 마이너스들은 자동으로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상단에 이 대금 결제에 의한 붕괴 유형을 그냥 이 외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거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오히려 더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기존 그대로 가서 마이너스만. 그럼 매입 거래도 매입했다가 반품해서 돌려보냈습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그대로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수치니까 50일 과세 매입하고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입력 가볼게요. 1월 8일자로 팔고 세금 계산서 여기는 뭐 품명 그대로 제품 해도 되겠죠. 제품, 단품 해도 되고 대신에 수량에다 마이너스를 걸어볼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단가가 20이라고 했으니까 2개 걸고 20만 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거래처 아무데나 하기로 했으니까 정보물산. 마이너스도 전자발행. 그럼 붕괴는 이 의상을 하면 전에 다 마이너스 걸려서 자동으로 붕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재고자산 파트 때 요거 배웠어요. 매출을 했는데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판매를 한 매출한 게 문제가 생겨서 금액을 깎아주면 애누리, 반품해서 돌아오면 매출 환입입니다. 라고 해서 수익을 간접적으로 줄인다라고 해서 이론에서 배우셨어요. 근데 얘는 뭐요? 실제 그 수익 그대로를 마이너스로 붙여서 줄인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 회계에서의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론을 반영을 할 거면 그때는 여기에 붕괴 없음을 누르시고 그 내용을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내용까지를 연결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단순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계산서 위주의 메인 매출 전표를 익히는 거고 혹시나 실무적으로 회사에서는 실제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런 회계처를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붕괴없음 그리고 일반 전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문제 유형은 뭐냐면 매출을 하고 현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이제 반품했으니 현금을 돌려줘야겠죠. 그럼 그때에는 역시 이 똑같은 방법 그대로 쓰시고 이거 대신에 현금을 돌려줬습니다죠. 그냥 여기에 이 현금을 붙이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뭐를 자동으로 해줄까요? 현금 자산 증가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44만 원. 이런 유형 나올 수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현금 감소니까 원래는 대변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반영하셔도 돼요. 여기가 1현금 하면 역시 하단은 자동으로 공개가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얘도 없애고 현금으로 진짜 지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어쨌든 여기에 내용에 따라 마이너스가 걸리는 거고 그래서 매출 돌아온 만큼 옛날에 현금 받았던 거 현금 도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왜? 차변 대변 금액만 일치하면 돼요.
서변에 마이너스 44만 원, 플러스 44만 원, 0이 됐겠죠. 여기서 3 혼합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러면 조금 더 내용이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 수업 목적사는 단순하게 가시면 돼요. 그 단순하게는 현금 거래라고 하면 현금을 하면 그냥 이렇게 차변에 이거 어쩌면 되죠? 이렇게 뜨는 거 또는 그냥 외상 대금과 상계했습니다. 그럼 이 외상하면 그냥 마이너스 외상 매출금 이렇게 단순화시키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연결할게요. 세 번째 문제도 중요해요. 조금 난이도 있는 새로운 유형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 회계 시간에 재무회계 때 유형자산 처분하는 회계 처리를 제가 반드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된 매출에 제품 매출이 아니라 쓰고 있던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 쓰고 있던 자산을 처분하는 거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무리 복잡해도 무조건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10일 과세가 되고 팔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17 카드 과세 단순화시키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공장에서 쓰던 내 기계, 유형자산이겠죠. 그럼 취득가액 150, 양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 그럼 장부상가액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얘를 90만 원 부가세 별도, 90만 원에 부가세 9만 원 해서 요 금액으로 매각을 했대요. 팔아버렸습니다. 라는 거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래요. 그럼 어쨌든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니까 유형은 무조건 10일 과세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얘를 좀 치울게요. 멀리 치우고. 그러면 제가 문제부터 읽기는 했고 그래서 유형을 파악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문제는 장부부터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문제를 그냥 여러 번 읽지 마시고 유형자산 내 자산이니까 내 장부에 기록되어 있었겠구나. 그래서 장부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장부를 이렇게 기계가 있었대요. 내용도 복습을 할 겸 기계장치 좀 줄일 거고요. 옆에서 원가주에 따라 취득 원가로 표시가 되고 자산의 사용함에 따라 시간이 감에 따라 가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적되어 있겠죠. 80만 원. 그러면 150만 원에서 80만 원만큼 써서 가치가 줄었으니까 장부상 가치는 얼마가 남아있다? 70. 남아있겠죠. 그럼 70만 원의 가치가 남아있는 거를 얼마에 처분을 했다? 90만 원에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장부상 가치보다 20만 원을 더 받았으니까 이 20만 원이 이상이 될 거고요. 그럼 이 쓰고 있던 기계장치도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니까 얘를 팔 때 부가가치세 10% 9만 원을 거래징수에서 국가에 납부할 겁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세금계산서 이렇게 교부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20만 원 차익은 처분 이익이 올 거고 부가가치세 9만 원만큼은 받아는 놨지만 나갈 돈. 일단 얼마를 받아야 된다? 99만 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대금은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자, 분계 갈게요. 어쨌든 무조건 팔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10일 과세 매출. 상단은 부가가치세 관련이요.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용이 상단에 반영하면 되니까 상단에 90만 원, 부가세 9만 원. 그리고 우리가 매출한 거래처는 문제상 희망약품, 입력은 아무 회사나 할 거고요. 우리 전자, 발행, 여기까지가 부가세 관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단의 분계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분계는 무조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주된 매출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던 자산을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잡해요. 혼합해 주시고 직접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 연결해 볼게요. 자, 근데 상단에 얘네들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주된 매출이 제품 매출이죠. 주로 얘네들을 매출하는 거예요. 유형자산 등은 어쩌다가 매출을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 세팅이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했다라고 하면 제품 매출, 이 제품을 팔았다가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쓰고 있던 기계를 팔았으니 우리 장부에서 이 기계 장치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감소 대변, 기계 장치. 그럼 이 장부에서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기계 장치라고 회계 처리해 뒀으니까 이 기계 장치 150만 원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대변에 150만 원. 자산 나가니까 이 자산 밑에 있는 같이 감소시켰던 따라다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반대에서 증가하고 자산 반대에서 감소.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80만 원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감소의 회계 처리를 함으로써 장부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도 제거가 돼서 이 장부가액은 보여지는 거죠. 기계장치 회계 처리,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감 성격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이야. 이렇게 각각 제거해 주시면 장부 제거가 완료. 그러면 이제 본래 내용에 들어가서 제품 매출이라고 뜨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90만 원.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뜨죠. 근데 요거는 동일하게 쓸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부가세 예수금. 금액 9만 원. 하나씩 분계. 그럼 99만 원을 받으면 되죠. 받았다라고 하면 자산 증가 차변. 아직 못 받았대요. 받을 권리도 자산 증가니까 차변. 주된 상거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된 상거래 외에 받을 권리 미수금 99만 원. 분계 마지막은 차변대변 금액 일치예요. 차변대변 금액을 일치시키면 차변의 금액 계산기 두드려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80만 원에 99만 원, 179만 원이 나오고요. 대변은 159만 원. 그럼 딱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20. 그래서 실제로 분계 이전에 장부를 파악을 했었을 때도 20의 처분이익을 예상을 한 것처럼 분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차이 나는 금액도 20만 원. 어디로 메꾸면 돼요? 대변. 대변에 오는 항목은 뭐다? 수익. 그럼 이때 수익은 기계장치라는 유형 자산을 뭐 했더니 처분했더니 이 유형자산 처분 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만 보고 바로 입력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분개하시면서 그 분개를 마치 입력할 것처럼 최대한 반영해서 그 분개만 보고 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입력하다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어, 그리고 나중에 되면 이런 간단한 것들은 자동 사항들을 파악해서 그때 분기를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입력을 할 건데요. 입력할 때 매출하고 재금계산서 교부했습니다라고 하면 이 상단의 금액을 하단에 제품 매출로 자동 띄워주는 걸 이렇게 수정하는 거 하나씩 연결할 거고 이 감가상각 무계획은 유형자산 차감 계정이죠. 그래서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기계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기계 장치의 차감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기계의 차감.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입력 갑니다. 날짜는 1월 9일자. 탈구 세금계산서 무조건 10일과세. 뭐 기계라고 하셔도 되겠죠. 실제 품목이 기계장치. 상단은 우리 부가세 관련이니까 이렇게 세금 계산서 끊긴 거 90만 원. 거래처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유진할까요? 유진. 전자 발행했으니까 1번. 이런 분께는 무조건 복잡, 3 혼합. 그러면
이 프로그램 기본 세팅상 매출, 주된 매출에 부가세 일수금 자동 띄워줘요. 그럼 내가 한 분계를 보고 일치시키시면 되겠죠. 부가세 일수금은 그대로 쓸 거지만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를 판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있는 기계 장치를 제거. 206번. 그럼 금액도 내 장부 700원가 150만 원 제거. 분계를 해놨으니 대변에 항목이 하나 더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대로 대변에 4, 유형, 자산, 처분 2, 금액 20만 원. 입력 대변이 먼저 완료가 됐고요. 차변을 입력할게요. 차변의 3. 그러면 우리는 소소하게 시간 단축이에요. 감가, 물론 눌러도 괜찮죠. 근데 여러 개 감가상각 누계기 뜨니 이미 기계장치 206번을 입력했으니까 바로 207번 다음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감가상각 누계기 얼마? 80만 원. 그리고 차변의 3. 미수금 외우거나 세 글자 한 방. 그래서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면 120번 외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받을 돈을 얼마를 받으면 됐어요? 얼마? 공개가 지금 가래죠. 99만 원. 그러면 넘어갔죠. 차변되면 금액 일치, 입력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11 과세 유형이 다양한 거래를 해보셨어요. 기본적인 것도 있었고 복수거래도 있었고 수정세금 계산서도 있었고 자산 매각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